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헤어지자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연애할 때 헤어지자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혹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갈등이 아예 없는 그런 커플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냥 이럴 거면 이혼해. 이런 말들을 종종 내뱉는 그런 커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연애, 결혼 관계에서 헤어져. 이런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싸우는 중에 하는 게 관계에 매우 나쁘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들을 절대 관계에서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이별을 마음을 먹었다 그랬을 때 이별을 내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을 다 해봤고, 지금 내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막 화가 막 이만큼 나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정말 맨정신인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헤어질 그런 생각이 아닌데도 어떤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홧김에 헤어져, 뭐 나 너랑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사실은 조심보다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왜 헤어지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말이 상처가 될까 봐. 물론 그거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한 번에 어떤 상처를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관계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막 싸우는 와중에 한쪽 분이 너무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서 이럴 거면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원래 우리가 갈등했던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그 말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잘 안 생기게 됩니다. 일단 헤어지자는 말을 딱 들으면 그게 홧김에 한 말이라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사람이 나랑 헤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좀 진정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지만 마음속 한켠 어딘가에는 정말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관계가 끝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사실 크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헤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생각의 초점이 확 이제 쏠리게 되면서 원래 갈등했던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 헤어지자는 얘기를 안 했으면 원래 그 갈등했던 문제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혹은 둘 다 파트너와 내가 겪어야 되는 감정 소모가 10 정도였다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이 우리 그냥 헤어져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둘 다, 두 분 모두 겪어야 되는 감정 소모는 10배로 뻥튀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둘 다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감정 소모는 감정 소모대로 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 소모가 팍팍팍 크게 되면서 이 관계를 좋게 잘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싸움이나 갈등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위협처럼,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협박처럼 했던 이 말들 때문에 정말로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이 헤어지자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 파트너의 유기불안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유기불안은 제가 이 연애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종종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그런 개념이에요. 유기불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유기견 강아지를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유기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유기불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버리거나 떠날까봐 생겨나는 두려움을 유기불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유기불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나를 떠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갑자기 막 흔들리게 되겠죠. 비슷하게 어떤 걸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었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때 느껴지는 공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이 막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유기불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부분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과정에 누군가가 이럴 거면 헤어져 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상대방의 유기불안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유기불안이 건드려지면 일단 그때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무마되고 적당히 잘 지내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마음 한켠에 뭔가가 건드려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 사람이 나를 언젠가 떠나버릴지 모르겠네. 이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날지 몰라. 이런 불안이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을 했던 하나의 갈등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좀 서로 이제 뭐 무마를 잘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만약에 마음의 문을 활짝 180도, 물론 180도 다 여는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180도 활짝 열었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한 5도 정도는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 5도, 5도, 5도. 점점 마음이 닫히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관계를 내가 좋게 잘 유지하려는 그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갈등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하는 마음에 이럴 거면 헤어져 라는 강수를 던진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당장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맞출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은 겉으로는 진짜 잘하려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파트너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점점 들어주지 않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얘기되는 게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신중하게 이별을 생각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갈등 상황에서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감정 소모를 10배는 더 키우기 때문에 이 관계의 에너지를 확 고갈을 시킨다. 두 번째로는 이게 상대방의 유기불안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이 관계 끝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떠나겠다고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방이 이 관계에 점점 더 헌신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파트너하고 갈등 상황에서 이 말이 막 여기까지
여기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막 바로 튀어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대화를 멈추셔야 됩니다. 일단 대화를 멈추고 잠깐만 나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나중에 얘기할게. 몇 시간만 있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상대를 좀 안심시키고 일단 대화를 멈추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멈췄는데 막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감정이 막 격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의 감정하고 잠깐은 분리가 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감정을 잘 느끼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격한 감정은 오히려 잠깐 분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으세요. 10분만 걸으시고 걸으실 때는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해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도저히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있는 음식, 뭐 마시는 것도 좋고 드시는 것도 좋아요. 뭐든지 일단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내 정신을 잠깐 빼앗을 정도의 어떤 영상, 뭐 TV 예능 이런 걸 시청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잠깐 내 감정을 안 느끼거나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잠깐 안 느낀다고 해서 그 문제의 내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잠깐 보류시키고 잠깐 진정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표현하고 대화하고 이럴 시간은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